세계 시장 점유율 4위, 연간 수출액만 10조 원을 넘길 만큼 우리 문화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인데요. 2000년대 초 인터넷 보급과 함께 PC방 문화가 폭발적으로 확산하면서 리니지, 메이플 스토리, 카트라이더와 같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국산 온라인 게임들이 큰 인기를 끌었고, 이를 기반으로 아시아 시장까지 진출하며 한국 게임 산업의 황금기를 맞이했죠. 하지만 이런 영광이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현재 업계에서는 한국 게임 산업이 늙어간다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컨텐츠진흥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20대 게임 개발 인력은 30% 이상 줄어든 반면 50대 이상은 60% 넘게 늘었는데요. 젊은 세대가 개발 현장에서 사라지면서 게임 산업의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게임을 가장 많이 즐기는 세대는 여전히 10대와 20대인데 국내 대형 게임사들은 여전히 중년 게이머 취향의 장르와 고가금 구조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10대가 가장 많이 즐기는 게임 대부분이 외산 게임이라는 통계까지 있을 정도로 국내 게임 산업이 세대 교체에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과거에는 20대 창업자들이 과감한 도전으로 새로운 시장을 열었지만 지금은 50대 경영진이 과거 성공 공식을 반복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게임 산업의 간단한 역사부터 고령화된 산업의 현주소까지 싹 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게임 산업은 1990년대 중반 본격적으로 태동했습니다. PC통신과 초창기 인터넷 환경을 타고 1994년 넥슨 창업, 1997년 NC소프트 창업 등 젊은 개발자들의 스타트업 붐이 일었죠. 이들은 젊은 패기로 새로운 온라인 게임을 선보여 큰 성공을 거뒀는데요. 김택진 NC소프트 대표는 30대 중반이던 1998년에 리니지를 출시해 한국 온라인 게임 시대를 열었고, 넥슨의 김정주 창업자는 20대 후반에 만든 바람의 나라로 세계 최초 그래픽 MMORPG를 탄생시켰습니다. 이러한 1세대 리더들의 도전은 곧 국산 게임들의 황금기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PC 기반의 온라인 게임 시대를 주도했던 한국 게임 산업은 2010년대에 들어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모바일 게임 중심 구조로 변모했는데요. 대형 게임사들도 잇따라 모바일 게임 개발에 집중하며 기존 인기 IP를 모바일로 인식한 리니지 M, 메이플 스토리 M 같은 작품들로 막대한 매출을 올렸습니다. 소위 리니지 라이크로 불리는 수익 모델이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 중심으로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재편됐죠. 이 무렵 한국 게임 산업 규모는 사상 처음 20조 원을 돌파하며 세계 4위의 게임 시장으로 성장했고,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수출에서 발생할 정도로 글로벌 경쟁력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특수 호황을 누렸던 게임 산업이 2022년을 기점으로 엔더믹을 맞이하며 전 세계적으로 게임 이용률과 지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건데요. 한국 역시 이 역풍을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실제 게임업계 불황은 셧다운제가 실행되었던 2012년 이후 최악의 수준이라는 평가까지 나온 건데요. 현재 국내 대형 게임사들은 줄줄이 구조조정과 프로젝트 축소에 들어갔습니다. NC소프트는 500명 이상의 희망퇴직을 받았고, 넥슨은 개발 중이던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산하 스튜디오를 폐쇄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긴축 경영에 나선 게임사가 10여 곳이 넘는 상황이죠. 먼저 개발자와 직원들의 연령 분포부터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컨텐츠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국내 게임 산업 종사자 중 29세 이하 인력은 3만 5천여 명에서 2만 4천 명대로 30.6%나 급감했는데요. 반면 동기간 50세 이상 종사자는 61.6%나 증가했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산업 침체로 신입 채용이 대폭 축소되었고, 그나마 채용도 경력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젊은 피가 수혈되지 않는 건데요. 업계 종사자 중 40세 이하가 77.8%로 아직 다수지만 20대 비중 감소로 인해 인력 구조가 빠르게 중년층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게임업계 개발자들의 평균 연령이 점차 높아져 게임 산업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게임사의 수장들을 보면 중년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국내 대형 게임사의 대표나 의장들의 평균 연령은 50대를 훌쩍 넘어 있으며 창업 후 수십 년간 자리를 지킨 1세대 경영진이 은퇴하거나 이선으로 물러나는 사례가 드물어 젊은 경영층이 등장하지 못하는 구조로 변하게 된 거죠. 때문에 신서 발굴이나 혁신보다는 기존 성공 공식을 답습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글로벌 게임 산업에서 거대한 내수 시장과 막강한 자본력을 기반으로 등장한 중국산 게임들의 활약이 눈에 띄는데, 콘텐츠의 다양성이나 신선한 면에서 국내 게임보다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특히 원신이라는 글로벌 히트작을 만든 30대의 류웨이 대표, 액션 대작으로 평가받는 검은신화 50의 펑지 대표가 40대 초반임을 감안할 때 한국과 크게 비교되는 상황인데요.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는 보수적으로 변한 게임사들이 과거의 성공 공식을 반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과금 구조의 한계 또한 문제점으로 지목받고 있는데요. 모바일 게임 시장으로 시장이 재편되며 NC소프트의 리니지 M이 수익 모델로서 큰 성과를 거두며 소위 리니지 라이크라 불리는 과금 구조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과금 유도와 오랜 플레이 타임을 요구하는 이 수익 모델은 젊은 층이 즐기기에는 버거운 구조로 평가받고 있기도 한데요. 실제 조사에 따르면 10대와 20대의 게임 이용률이 80%를 넘기며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젊은 게이머들은 재미있는 게임을 찾아 해외로 떠나고, 국내 게임사들은 돈 되는 중장년층 위주의 게임만 만들며 이 악순환이 굳어지는 양상인데요.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40대에 집중하는 게 수익 측면에서는 안정적이겠지만 장기적으로 젊은 세대를 외면하면 산업의 미래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실 지금 40대를 노린 게임들도 20년 전에는 그들이 10대, 20대였을 때 즐기던 작품들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죠. 이처럼 한국 게임 산업이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시도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기존 한국 게임사가 잘 다루지 않던 소울라이크 장르로 도전한 네오 위주의 피해 거짓은 높은 평가를 받으며 글로벌 게임 어워드에서 존재감을 입증하기도 했으며 넥슨과 크래프톤 같은 국내 대형 게임사들 역시 인디게임 지원과 해외 스튜디오 투자를 통해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게임을 하나 만들고 개발하는데 수천억 원이 든다는 핑계 아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세계 4위라고는 하지만 4위가 언제까지 가려는 법도 없고. 자, 지금까지 한국 게임 산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은 과거의 성공 방정식과 결별하고 새로운 도전 정신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 보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당신을 위한 빠른 정보 274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5,000명이 언제 되려나 구독자